기초연금 이제 받다가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소득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받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받다가도 탈락할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시니어분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매달 약 34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노후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해 오셨습니다. 큰 도움이 되는 돈이 바로 기초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해 수급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앞으로는 기초연금을 받던 어르신들 중 일부가 탈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혹시 내가 받던 연금이 끊기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제도는 원래 소득이 낮은 시니어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시니어 인구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도 계속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43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약 778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수급자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거의 2배까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예산은 약 23조 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50년에는 약 46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내부에서는 기초연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월 2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시니어분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구조가 과연 맞는지에 관한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더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선정 기준이 계속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선정 기준 자체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평균적인 소득 수준의 시니어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위소득 100% 상한선입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에 있는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전체 가구의 절반은 이보다 소득이 많고 절반은 이보다 소득이 적은 기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식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선정 기준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상한선을 중위소득 100%로 고정해버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는 오르고 소득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기준선을 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수급자가 줄어드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련 전망을 보면 앞으로 약 5년 뒤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비율이 약 65%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약 60%의 수준, 장기적으로는 약 50%의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지금 기준으로 보면 시니어 100명 가운데 약 20명 정도는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당장 기초연금 수령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준이 점점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검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차등 지급입니다. 지금은 하위 70% 안에 들어오면 대부분 비슷한 금액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을 다르게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매우 낮은 분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지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기초연금 대상자라도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바로 소득 계산 방식입니다. 현재는 근로소득이나 재산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소득이 꽤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재산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생각보다 높은 소득이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소득 반영 방식이 바뀌게 되면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강화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부부 가구도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도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일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는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을 충분히 받는 경우 기초연금은 보충적인 성격의 급여로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앞으로 기초연금 제도는 큰 구조 변화가 예상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하위 70% 지급 구조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상한선 도입, 소득 계산 방식 변화 등이 적용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수급자는 점점 줄어드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재산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수령액 기준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에 기초연금 기준에 관한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 계속 지켜보면서 중요한 변화가 나오면 경상도 이서방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도 이서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